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호도법을 쓰는 이유는 그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을 하기 위해서요. 파이가 180도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게 이게 각변환이 이렇게 바로바로 좀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파이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파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자 반판이야. 뭐라고? 피자 반판. 피자 반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파이는 얼마인 거야? 피자 완판이지. 그래서 360도고요. 피자 완판. 그치, 한 판이죠. 그럼 요렇게 되고. 그럼 2분의 파이는 피자 반판을 얼마만큼 쳐먹은 거야? 피자 반판을 절반만큼 먹었으면은 90도만큼 먹었겠죠. 90도. 그러면 얘는요. 90도를 몇 개 먹은 거야? 3개 먹은 거잖아. 90도를 3개 먹었으니 270도. 요렇게. 요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각변환이 바로바로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3분의 파이는 피자 반판을 3분의 1만큼 먹었으면 이만큼 먹었잖아. 몇 도만큼 먹은 거야? 60도만큼 먹었잖아. 그치? 60도. 60도만큼 먹은 거고. 그러면 3분의 2 파이는 60도를 2번 먹은 거잖아. 그지? 60도를 2번 먹었다. 120도. 그리고 얘는 4분의 1만큼 먹은 거잖아. 그럼 몇 도만큼 먹은 거야? 45도만큼 먹었잖아. 4분의 1만큼 먹었으면. 그러면은 4분의 3 파이는 45도를 3번 먹은 거잖아. 이제 135도고. 그지? 그리고 6분의 파이는 얼마만큼 먹은 거야? 이거 6분의 1만큼 먹었으면 몇 도만큼 먹은 거야? 30도만큼 먹은 거고. 피자 반판을 6분의 1 먹으면 30도만큼 먹은 거죠. 그 6분의 5 파이는 30도를 얼마 먹었어? 5번 먹었으니 150도. 이게 바로바로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71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어렵죠. 72도는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어려울 때는 그 단위도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가 사실 이제 1이잖아요. 그렇지? 180도분의 파이가 사실 1라디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제로 계산을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아니지 반대로지. 이 친구 요렇게가 아니라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죠. 정확하게는 1라디안이니까 1라디안은 나눠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이제 각 도끼리 약분되고 계산하시면은 180분의 71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라디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라디안이란 단위는 생략 가능하고. 요거 좀 잘 안 되시는 친구들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변환 공식 있지. 각변환 공식이 조금 잘 안 되시거나 조금 엉성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공식부터 먼저 쓸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예를 들어 요거 90도지? 각변환 공식 했어요? 안 했지? 쌤하고는 처음이지? n이 홀수일 때 90도가 홀수에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야. 여기서 중요한 세타는 각변환 공식 할 때는 예각 취급하셔야 돼요. 왜 예각 취급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 예각 취급해야 되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각변환 공식 할 때에선 예각 취급해야 되는지를 왜 예각 취급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호는 이제 90도가 홀수에 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죠.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싹 다 풀마까지 날려줘야 돼. 부호 달고 가면 안 돼요. 부호까지 싹 다 날려주고 파란색으로 쓴 세타만 탁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각 취급한 각을 이용을 해서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파악한 다음에 얼싸안고 해야지. 그 얼싸안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을 때 앞으로 안아야 돼, 뒤로 안아야 돼. 너네 친구들 안아줄 때, 엄마 안아줄 때, 아버지 안아줄 때 어떻게 안아줘? 앞으로 안아, 뒤로 안아? 앞으로 안아야지. 뒤로 안으면 변태예요. 자, 앞으로 안아줍니다. 자, 얼싸안고는 앞으로. 우리 얼싸 안을 때 앞으로 제발 얼싸안고 합시다. 얼싸탄고. 가끔씩 얼싸탄코를 이렇게 뒤로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사인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안아주셔야 돼요. 얼싸탄코 따질 때는 앞으로 안아주셔야 돼요. 요거 가끔씩 실수 나오죠. 그치? 그리고 요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사실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손대 씨가 만든 공식입니다. 요 n이 90도가 짝수에 있을 때 90도가 짝수에 있을 때 이거 마플 교과서에도 그대로 있는 공식이니까 좀 깔끔한 버전을 보고 싶으면 마플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요때 세타는 또 마찬가지로 예각 취급해 주시고 예각 취급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친구 90도가 짝수일 90도가 짝수일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파란색으로 쓴 세타만 가지고 와야 돼. 요 앞대가리는 다 날려줘요. 다 날려주시고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 요 친구가 몇 사분면인지를 따진 다음에 요 앞으로 얼사탐구 해 주셔야 되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예각 취급하는지는 그리고 왜 이 친구 홀수일 땐 바뀌고 짝수일 때 안 바뀌는지 짝수일 때도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죠. 이 친구 같은 얘기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 파이 n 이때 n은 정수고요. 그러니까 파이가 정수에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뀌어요. 자, 왜 안 바뀌는지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세타를 예각 취급하는 이유 예각 취급하는 이유 그리고 각변환 공식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뭐를 따져서 하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를 따져요. 잘 보시면 동경의 위치 관계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는 아니까 오늘 요거를 좀 많이 쓸 테니 복사를 좀 해두자. 자, 보면은 자, 동경이 이렇게 세타가 있다고 봅시다. 세타. 자, 그럼 이 친구 교점의 단위원일 때는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이 되죠. 자, 근데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모순축 대칭,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되는 동경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동경이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지. 그쵸? 그런데 이 친구 1사분면 좌표하고 비교를 하시면 원점 대칭된 좌표이기 때문에 두 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세타하고 1사분면 좌표하고 비교했을 때
동경이 세타일 때 비교하면 그 크기는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원점 대칭.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갑변환 공식할 때 예각 취급하는 이유가 사실은 요 녀석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설령 둔각이더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 아까 복사했잖아. 연우가 복사했잖니. 세타가 설령 말이야, 예를 들어 둔각이야. 그러니까 2, 4분면 각이야.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고 하더라도 원점 대칭하시면 마찬가지로 파이 플러스 세타고, 요점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마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두 좌표는 원점 대칭된 관계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원점 대칭되어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세타가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겠지만, 이 친구 세타를 굳이 예각 취급을 하더라도 요 위치 관계, 좌표 위치 관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호를 판단할 때는 또 얼사탐구가 워낙 편하니까 1사분면이라고 간주하고 풀자라는 거야. 위치 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각 취급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잘 봐. 왜 이 친구가 90도가 홀수에 있으면은 왜 바뀌고 90도가 짝수에 있으면 안 바뀌는지를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자, 세타가 예각이라고 간주합시다. 세타가 예각. 자, 세타가 평범한 예각이라고 간주합시다. 아이고. 자, 세타가 예각이야. 자, 세타가 예각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동경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세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세타이기도 하고 동경이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도 하죠. 일치하죠, 동경이. 이 친구는 외곽이니까 세타의 외곽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 친구 동경은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그러면 이 친구 요 1사분면에 있는 요 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축 대칭, Y축 대칭 된 녀석들이니까 이 친구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잖아. 그럼 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그냥 부호만 바뀐 거 아니겠어? 부호만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바뀌게 되지.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으로는 코사인 사인의 위치가 바뀌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자, 내가 좀 파란색으로 표시할 이 친구. 이 친구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친구는 뭘 한 거냐면, 자, 여기에 대칭시킨 거야. Y는 X에 대칭시킨 거야. 동경의 위치 관계가 Y는 X에 대칭을 해버리면 이 친구 동경은 뭐가 돼버리냐면 여각이 돼버리죠.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90도 마이너스 세타인 경우에는 이 친구 좌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친구 좌표가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위치가 바뀌게 되고, 나머지 동경들도 표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동경들도 표시를 하시게 되면 90도가 홀수에 있을 때는 90도가 홀수에 있을 때는 요 Y는 X 대칭된 녀석들이 원점 대칭되거나 X축 대칭되거나 Y축 대칭되는 녀석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세타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 거다? 뒤집어져서 표현이 되겠죠. 부호는 얼사탄코로 결정하시면 되고. 자,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해됐고, 외곽 취급 왜 하는지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공식을 혹시 이상하게 적용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다 각변환 공식 이용해서 풀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저는 기존에 했던 방법이 너무나 편하고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저는 계산이 느리는 걸 좀 감안하고 그냥 천천히 풀겠습니다. 지금 고3인데 지금 계산을 바꿨다가는 제가 시험장 가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친구들은 안 바꾸셔도 돼요. 됐지? 억지로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 내가 계산이 좀 너무 느린 것 같아. 기존에 내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시간 내에 도저히 못 풀 것 같다. 뭔가 혁신적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좀 선생님 방법대로 조금 흉내내면서 하면은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60도는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720도만큼 돌아간 다음에 마이너스 몇 도만큼 돌아간 거야? 140도만큼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자,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각이라고 하면 동경에서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동경은 어떻게 돼?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간 다음에 두 바퀴 돌아간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아간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더 돌아간 거예요. 자, 음의 방향으로 140도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몇 4분면 각? 이 친구 각은 3, 4분면 각이네요. 그래서 m은 3이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60도가 몇 번 간 거야? 이 친구 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대분수.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2인가요? 그치. 2와 3분의 2죠. 그럼 2와 3분의 2면 어떻게 되나요? 한 바퀴 돌고 아까 3분의 2 파이 몇 도라고 했어? 60도 두 번 간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아까 이거 120도라고 했었지. 120도만큼 쓱 회전시켜주고. 그치. 120도. 이렇게 쓰지 말자. 120도. 이렇게 쓰고 120도라고 읽으면 돼요. 120도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 4분면 각이죠. 2, 4분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정답 12. 됐죠? 질문하실 친구 되셨나요? 네. 다음. 또 도형 나오면 또 몇 번 또 질문이 나오죠. 원에서는 보조선이 반지름 수선 중심사의 거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세타라고 둘게요. 이 친구 세타. 이 친구 세타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OAB의 넓이. 자, OA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뒀을 때 그러면 부채꼴 OAB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라가 되겠죠. 그치? 2분의 R제곱 세라. 아니, 요거 쓰는 게 낫겠지. 2분의 1 RL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AB가 4파이니까 반지름이 나오겠다. 그치? R 곱하기 호의 길이 4파이 해주시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32파이 되니까 계산하시게 되면은 얼마요? 반지름은 1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반지름은 16. 반지름은 16이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은 R 세타죠. 그러면 4파이 되시고 반지름 16이니까 이 세타는 몇 파이드? 계산하시면 4분의 파이. 이 친구는 4분의 파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누가 봐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지? 그림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요?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 누가 봐도 1대1 대 루트인데. 그치? 여기가 8루트 2가 되겠죠. 누가 봐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치? 아닌데. 아니야,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 원효대사 해골물 몰라요? 원효대사의 해골물을 마시면서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게 해골물로 느껴지는 거야. 자, 보시면 CD, 호 CD의 길이를 구하는 건가요? 그럼 CD, 호 CD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R 세타죠. 여기 있는 R은 두 번째 오늘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8루트 2에다가 세타인 4분의 파이로 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2루트 2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누가 질문한지 아는데 빨리 대답 안 할래? 이해되셨나요? 도형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질문했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다고? 그치. 그 원효대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눈을 믿되 눈을 믿지 마세요, 도형은. 음. 자, 3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번은 자, 원이 있고요. 단위원이네요. Y축 대칭 이동시킨 점을 B.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 A, B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 점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B좌표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번 틀려서 맞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감성인데. 그럴 때가 있죠. 자, 아이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시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4루트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친구 B가 요거 몇 사분면 좌표일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이거를 단위원을 이용해서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해봅시다. 일단 요거는 조금 역겨울 수 있어요. 요 풀이는 조금 역겨울 수 있어.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에요. 요 코사인은 단위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위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1사분면의 좌표가 있고 2사분면 좌표하고 3사분면 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B가 여기도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A, B가 이 친구 B가 마이너스 A, B가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괄호 안의 조건이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3, 4분면 좌표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사인을 구해서 이 친구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이거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사인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가끔씩 계산 삐꾸 납니다. 계산 가끔씩 삐꾸 나요. 그냥 요거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냥 공식 이용해서 푸는 게 공식 이용해주고 얼사탄코 이용하는 게 계산 실수가 오히려 적게 나와요. 16분의 7 나와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7인데 이 친구가 2, 4분면 각이니까 y좌표 이 친구 플러스 돼야 되겠죠. 이 친구가 단위원의 y좌표고 y좌표 그리고 지금 세타는 2, 4분면 각이니까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그 B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친구는 B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 콤마 4분의 루트 7인데 이 친구가 뭐랑 일치해요? 마이너스 A, B랑 일치하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3, B는 4분의 루트 7 되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16분의 3 루트 7.
2번이 정답이다.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정확하게 풀자. 정확하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난 단위원이 너무 역겹다 하시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풀어도 돼요. 단위원이 역겨운 친구들은 그래프로 풉시다. 그래프로 풀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치?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는가? 이 B가 사인 B인데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값은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각도는 될 수 없고 요 각도가 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분면 각이구나라는 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취향을 존중합니다. 선생님은 취향을 존중해요. 둘 다 가능한 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푸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려요. 물론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 4cm, 여기 3cm, 여기 루트 7cm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세타 예각식을 한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 계산 실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약간 이건 일사분면 각일 때만 추천해 드려요. 자, 3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선의 길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죠. 모선의 길이. 이쪽 길이를 그냥 어떻게 되는가요? 뭐 3x라고 잡읍시다. 여기 길이 x라고 잡죠. 이 친구 건널비. 자, 이게 쭉 펼치면. 자, 쭉 펼쳤을 때. 쭉 펼쳤을 때, 이 친구,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면의 원주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밑면의 둘레하고, 뭐랑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는 2파이x가 되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친구 세타라고 두신다면 r 세타가 되니까 3x 세타가 되니까 xx 날려주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된다? 3분의 2파이. 즉 이 친구는 3분의 2파이 120도겠구나. 그렇죠? 자, 건너비를 구했대요. 그럼 건너비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얼마 나와? S1이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이 친구 밑면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 하는 게 낫겠지. 얘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친구 S1하고 S2를 더하시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와? 3x 제곱 파이 더하기 파이 x 제곱 이렇게 나와서 4파이 x 제곱 나오네. 이게 36파이가 나왔으니까 x 제곱이 9가 되고 x는 3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애들 많더라. 39번. 이런 불리형 함수가 헷갈리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진짜 무식한 방법은 여기 x가 몇 개 보여? 여기 x가 몇 개 보여? 우리 조카한테 물어봐요. 조카야, 우리 여기 x 몇 개 있니? 조카한테 물어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딱 그래요. 개수 세주면 되거든요. x가 3번 있지. 3개 있지. 그럼 sin x 몇 번 넣는다? 3번 넣는다. x가 3개 있으니까 sin x를 그냥 무식하게 3번 넣어요. 진짜 이런 문제 불리형함수 안 풀릴 때는 sin x를 3번 넣어줍니다. 보이는 x만큼.
아, 사인 x 넣어야 되잖아. 진짜 무식한 방법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야. 다 집어넣어. 진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고요. 자, 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 몇 사분면 각이야? 지금 우리 몇 사분면 각인지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몇 사분면 각일 때 사인 세타가 0 이상이 돼요. 세타가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지. 세타가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일 때는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 코사인이 0보다 클 때는 세타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일 때라는 얘기고요.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돼. 세타가 1사분면이고 3사분면이면 플러스 1.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사분면일 때하고 4사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다음에 케이스 분류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 1사분면일 때. 두 번째 케이스 2사분면일 때. 세타가. 세 번째 케이스 3사분면일 때. 네 번째 케이스 4사분면일 때.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 되죠. 주어진 식은 1사분면일 때는 전부 다 플러스 1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4로 계산되죠. 0이 아니죠. 만족하지 않고요. 세타가 2사분면이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첫 번째 식은 플러스 1로 계산될 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로 계산될 거고 세 번째 식이 마이너스 2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또 0이 아니죠. 3, 4분면 각일 때는 세타는 주어진 식이 첫 번째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도 마이너스 1, 3, 4분면 각일 때 탄젠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로 계산되니까 플러스 2로 계산되면서 0으로 되겠네. 그래서 전당은 3, 4분면 각이 되겠고요. 세타가 4, 4분면 각일 때는 세타가 4, 4분면 각일 때는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계산될 테니까 이 친구도 0이 될 수 없죠. 0이 되는 녀석은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녀석은 3, 4분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제일 무식한 풀이죠. 제일 무식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라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정말. 자, 40번 한번 보도록 하죠. 40번. 각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도 되고 특수각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게 코사인 몇 도예요? 코사인. 코사인 120도잖아. 아니지 150도잖아. 코사인 150도는 어떻게 돼? 30도의 부반대죠. 그치? 그래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각변환 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플러스 사인 6분의 5파이. 이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그치? 사인 같은 경우는 6분의 5파이랑 6분의 파이랑 함수값이 같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변환 공식 이용해도 각변환 공식 이용하시면은 둘 다 2, 3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그리고 안 바뀌고. 각변환 공식으로 해볼까? 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B좌표도 안 바뀌고요. 코사인 그대로고 사인 그대로고. 둘 다 3, 4분면 각이라서 부호가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마지막은 이 친구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4, 4분면 각이고 코사인은 양수겠고 사인은 음수겠고. 그치? 6분의 1파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 C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좌표 구해볼까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 좌표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C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무게중심, 그래비티 센터 포인트.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이죠. 좌표 2개 평균은 중점이고요. 좌표 3개 평균은 무게중심이에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계산하시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 무게중심은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대각점의 중점은 외심력. 그건 외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제곱해서 더해주고요. 이 친구 제곱해서 더해주면은요. 36분의 3 더하기 1이 되어서 9분의 1이 정답이네요.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생긴 도형은 잘 보면, 자, 원에서 보조선이 뭐라고 했어? 원에서 보조선 3개 있다고 했지? 이거는 진짜 묘요. 반지름, 수선, 또 마지막 하나. 이게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중심 사이 거리. 중심 사이 거리는 언제 긋는다? 원이 2개 이상 있을 때 긋는다. 원이 3개나 있잖아요. 중심 사이 거리를 당연히 구해야죠. 이 녀석은 반지름이자 중심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려야 될 보조선인 거.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당연히 정삼각형이죠. 왜냐? 반지름 3개를 한 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색칠된 넓이는 보여요? 요 색칠된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하나에다가 요 모양을 몇 번 더하면 돼요? 3번 더하면 되지. 혹시 요 모양의 이름 뭐라고 했어요? 활골이라고 했어요. 활 모양처럼 생겼죠. 도형은 이름 붙이는 놀이라고 했어. 이름을 붙이면 풀이가 보여. 활골이라고 이름 붙인 순간 이 친구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채꼴 빼기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그럼 다 푼 거 아니에요? 다 풀었는데.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고요. 이 친구도 4분의 루트 3 a제곱이고요. 이 친구 부채꼴은 3분의 파이니까 반지름 2고 2분의 1 r제곱 세타. 끝. 됐죠?
활골이 나오냐. 활골이라는 이름은 못 붙여서 그래. 그 활골, 얘가 원에서 생기는 특이한 넓이들은 거의 10중 8구.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의 원에서 질문하는 것 중에 넓이 못 구하겠어야 하는 거에 한 절반 이상이 활골이에요. 이거 활골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이거 활골 넓이 구하는 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교육까지 바뀌어서, 선생님은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은 바뀐 교육과정에서 중2부터 가르쳐 봤어요. 중1 초등학교 때 뭘 배우는지 몰라요. 활골을 안 배우나 봐요, 요즘 초등학교. 나는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는 진짜 활골 넓이 구하는 거 진짜 오지게 했거든요. 진짜 활골을 오지게 배웠어요, 정말. 이 교육과정이 또 개판을, 아니, 또 대한민국 정부 욕하면 안 되지. 아유, 교육부 장관, 알아서 하시겠지, 어련히. 진짜. 활골이랑 삼각형을 더해서 부채꼴을 구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어차피. 3배 부채꼴, 뭐 이렇게 구해도 돼요. 3배 부채꼴 넓이 빼기 2배 삼각형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다항식 느낌으로 푸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부채꼴에다가 활골 2개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은 그 정도 베리에이션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런 그 정도 베리에이션 그 정도는 뭐 자유자재로 하면 좋죠. 왠지 이거 보니까 백악 공식 쓰고 싶다. 죄송해요. 안 할게요. 자, 백악 공식 쓰고 싶네요. 죄송해요. 극혐. 자, 1선면각 1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두 분이 다음과 같고 A값을 구하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두근 나왔을 땐 근계밖에 쓸 수 없죠. 두근의 합이 근계 쓰면은 요거고 두근의 곱이 8분의 1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야 돼. 이 친구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를 공식처럼 외우시고요.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제 미적 가면 어떻게 되는가? 미적분에서는 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이 1 플러스 백악 공식. 요렇게도 바로 되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 쓸 겁니다. 여기에다 이 공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2세타 넣으면 그치? 공식 이용해 주고요. 그냥 그대로 풀리죠. 이 친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요 녀석도 이제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각변환 공식. 각변환 공식 하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가 사인 그대로 세타 되고 얘가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붙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겠다? 그냥 플러스로 바뀌면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인 제곱 세타. 요거 각변환 공식 쓰면 이거 여각이니까 그냥 바로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얘네 쉽죠?
이게 x죠, x. 세타가 아니고 x. 쉽게 세타라 쓰나. 자, 요렇게 된 녀석이죠. 결국 최대 최소 문제죠. 자, 여러분들 최대 최소 문제 뭘로 풀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정답이 나왔네요. 대부분은 그래프로 풀죠. 근데 그래프로 안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로 안 푸는 경우. 그치. 그래프로 안 푸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예요. 그럼 산술기하가 나오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항상 내가 얘기했지. 근데 힌트는 충분히 주고 있어요. 이런 힌트를 왜 줬을까요? 이때 sin x가 양수로 그려지거든.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게 산술기하는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양수라는 힌트를 은연중에 주고 있고요. 최대 최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합 또는 곱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분수식일 때 아니 분수식의 최대 최소 요럴 때 산술기하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수식이 나왔다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 그럼 뭔가 양수 조건이 있나?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이거 목세미분법 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려 이거 목세미분법 해야 돼. 미적분 2야. 아니 미적분이야 미적분. 목세미분법 해가지고 극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치 극대점 극소점을 찾아야 돼요. 목세미분법 해가지고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하고 싶냐 그거를? 나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수식 있다. 이거 하트로 찢으면 되죠. 하트로 찢으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곱이 일정한 두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산술기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산술기하가 잘 이용이 안 되면은 공식을 쓰세요. 산술기하 공식. 까먹을 때마다 쓰자. 자, 양수 AB. A 더하기 B가 이게 잘 안 되시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산술기하.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위의 식이 나오려면 A 자리에다 뭐 대입하고 A 자리에다가 4 sin x 대입하고 B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sin x분의 9 대입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2루트 sin 약분되고 36 되지. 등호 성립 조건까지도 다 대입해줘야 돼. 4 sin x랑 sin x분의 9가 같을 때 등호 성립. 그럼 이 친구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2가 된다는 얘기겠고 그래서 최소값은 구했습니다. 베타는 12죠. 베타는 12다. 그럼 최소가 될 때 sin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sin x는 sin 제곱 x가 언제일 때? 4분의 9일 때 뭔가 이상한데? 왜 sin 따위가 1을 넘는 거지? 그래서 뭐죠? 여기 4분의가 빠졌네. 그럼 여기 16분의 9죠. 그럼 여기 곱도 9겠네요. 계산 실수 나왔네. 네, 찾았어요. 하다 보면 또 나오죠. 그럼 si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인데 이 친구 사인이 양수죠. 플러스일 때겠네. 그치. 그래서 4분의 3일 때 등호 성립.
그래서 이 친구 sin x가 알파니까 이때 알파 사인은 4분의 3으로 계산될 테니까 4분의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여기 6이죠. 정답은 2분의 9. 5번이 정답. 됐죠?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되셨나요? 산술기하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항상. 힌트를 충분히 주고 있어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힌트가 엄청 충분히 주어지고 있어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14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왜? 왜 세타 제곱이 16? 아, 요거 등호성립 조건 돼야 되잖아. 양변에 sin x 곱하고 4를 나눴어요. 아니면 요렇게 하셔도 되죠. 등호성립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도 되죠. 요렇게. 됐죠? 방법은 많아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올게요.
네, 착석합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음, 2명 안 왔네. 음, 누가 안 왔어? 1명 안 왔는데. 동아로 왔어? 동아야? 음, 네, 일단은, 어,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거의 다 항상 봐주셨고요. 음, 놀라운 사실은요, 그 80점대면은 80점대 중후반? 80점대 중후반이 그 합격 컷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특례 수학 합격 컷이 한 80점대 중후반인데 지금 평균이 첫 번째 시험 평균이 84점, 두 번째 시험 평균이 84점, 세 번째 시험 평균이 93점이에요. 다 전원 다 경희대 거를 보셨더라고.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경희대 거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그냥 경희대 것만 주려고요. 그냥 그냥 내 마음을 바꿨어. 다음에 그냥 경희대 모의고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등이 1등이 말이지 시험 볼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 반의 1등이 시험 볼 때마다 지금 다르고요. 음. 그리고 저번 시험은 다 맞은 친구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평균하고도 애들 점수 격차가 거의 없어요. 점수 격차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두 가지. 그, 어, 두 가지라기보다는 세 가지라고 봐야지.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강사 경력 8년 차예요. 강사 경력 아니지 9년 차구나. 강사 경력 9년 차에 선생님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려되는 사항은 점수를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려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고요. 제가 강사 경력 중에서 점수를 속여서 그거를 들켜서 나중에 퇴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웬만하면 뭐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네, 굉장히 관대한데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참지 않아요. 만약에 막 그거를 이제 막 찾으려고 막, 막 부모님한테 설문조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너네들이 아직은 어린애들이라 어설퍼요. 속이는 거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속여야지.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리거든요.
걸리게 되면 그냥 가차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의 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속인 게 100%잘 먹혔어. 근데 이 점수 기준으로 나중에 분반을 할 거예요. 계획 중입니다. 분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점수대로. 분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 나고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점수를 속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두 문제 속이는 거는 난 귀엽다고 봐요. 한두 문제 속이는 것 정도는. 근데 이게 심하게 속인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엔 뽀록이 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본인 손해예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쭉쭉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데 본인은 계속 속이고 있고, 본인은 자꾸 뒤처지고, 나중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결국 그게 시간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6개월 동안 뭐 했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만약에 그런 친구가 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 강사 경력 9년 차 경력에서 그런 친구들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2년에 한 번꼴은 꼭 있어요. 어, 작년에도 한 명 있어가지고 점수 속인 애가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음. 이거는 진짜 가차 없습니다. 학원에서 욕 진짜 뒤지게 먹었거든. 왜 자르냐고?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가차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여튼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어, 두 번째 걱정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앞단원을 누적 테스트 보잖아요. 이 뒷단원 가면 갈수록 이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어. 그래서 평균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 두 번째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어, 그런 거지.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특례수학이에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 입학할 때도 다 이제 얘기를 했지만 특례수학 자체가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공부했고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 범위가 점점 확장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아마 복습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제일 우려되는 게 자신감 하락이에요. 점수가 이제 점점 낮아지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자기 최면이랑 그리고 오답입니다. 나는 이거 두 개까지밖에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최면이 진짜 은근 중요해. 특히 여학생들. 안 되는 거 알겠지만 남학생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자기 체면이. 남학생들은 이게 왜 되냐면 아침에 샤워를 해. 약간 거울이 뿌옇잖아. 그치? 딱 보면서 이제 다 보면서 잘생겼군 막 이러면서 말이야. 남학생들은 나도 좀 봐줄 만한데 막 이러면서 아침에 거울 딱 보면서 머리 한번 쓱 넘겨주고 머리 까도 멋있네 막 이러면서 남학생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자기 겉멋을 사고 자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주 가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남학생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치 남자 죽어도 가오지 그치 남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여학생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자기를 좀 갉아가 먹으면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를 채찍질을 하면
이제 막 그 여학생들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이제 그 불안감의 악순환이거든요. 뭐냐면은 불안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또 문제를 풀고 나는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여학생들 제일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음 그치. 가장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그런 건데 스스로 계속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뻐. 나는 대학교 가면은 진짜 퀸카에 진짜 정말 어 그치. 정 그 저 퀸카에 정말 얼짱에 되면서 '나는 장학금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약간 앞으로 1년 뒤에 자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메탈 나갈 때 그런 좀 힐링이 되는 동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진짜 너무 팩트 폭행하는 그런 영상들만 보지 말고요. 자꾸 인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실은 제일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영상, 좀 긍정적인 영상,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영상들도 좀 보시면서 좀 자기 체면을 좀 걸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깐 오답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깐 계속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모르는 게 계속 쌓이잖아.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배움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간다라는 느낌, 차근차근 내가 배움이 있어서 지식의 양이 쌓여간다라는 느낌이 떨어지면서 효능감이 갑자기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답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답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을 할 때는 인제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잖아. 맨 틀렸던 문제들 다 찍어 놓고 그거를 인제 보는 거지. 오답을 할 때는 테마별로 컨셉별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가세요. 항상 오답 노트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단원별로는 하지 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도형 문제만 쫙 오답 노트를 사진을 찍어 놓는 거야. 어느 단원이든 상관없이. 도형만 다 찍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는 오늘 오답을 도형만 조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그 도형만 오답을 하루 종일 하잖아? 그러면 뭔가 내가 도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올라가요.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나왔던 공식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나는 오늘 계산 실수를 컨셉으로 딱 잡고 테마로 딱 잡고 오늘은 내가 계산 실수했던 것들만 오답을 하겠다. 그러면 계산 실수에 대한 뭔가 '다음에 계산 실수 안 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확 생겨요. 예를 든다면 내가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좀 이렇게 컨셉을 딱 잡고 아니면 '오늘은 확률만 경우의 수하고 확률만 조지겠다.' 그런 식으로 하루 날 잡고 내가 취약한 테마부터 하나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좀 약하고 취약한 부분부터 오답을 좀 하시면서 내가 오답을 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너네들이 틀렸던 문제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일 거야. 근데 인제 선생님이 가르쳤던 기억의 흔적으로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쪼끔씩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답을 많이 하시거나 자기 체면을 좀 억지로라도 걸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당부 말씀입니다. 좀 시험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시간 재지 마세요. 시간 재는 건 언제부터 하느냐? 시간 재는 건 4월 달부터 하세요. 알겠지? 시험 볼 때 시간 재서 푸는 거는 4월 달부터 하세요. 그 너는 재세요. 어 음. 학생들마다 좀 달라. 어. 그 지금 그런 피드백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의식하지 마세요 그거. 음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음.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4월 달 전까지는 시간에 대한 얘기하고 계산 실수에 대한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별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근데 진짜 지금 수학 실력을 올리는 게 먼저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하고 어떤 문제 유형이 강하고 이 약한 문제 유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이 딱 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전범위에서 약한 부분은 없다는 되셔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때 동안 배웠던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공식 정도는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난이도 한 80%, 90%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되신 다음에 그때부터 계산 실수나 그때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계산 실수라든지 킬러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 푸는 속도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이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게 시험을 자주 보다 보면은요, 약간 안일해져요. 이게 그게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말 또 시험이네. 대충 봐야지. 이런 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항상 모든 문제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긴장감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뭐 그게 말은 진짜 쉬운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고전적이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강조를 자주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거. 그게 안 되시는 친구들은 시험 때 긴장돼요. 연습을 실전처럼 못 하기 때문이야. 시험 때 긴장되는 친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강조해 드릴게요. 또 그리고 이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산술기하를 조금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산술기하 개념 설명을 잠깐만 좀 할게요. 요거 두 문제 풀고 요거 두 문제부터 마저 풉시다. 좌표평면 1사분면점에 P가 있고요. Y는 X 대칭한 점을 Q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한 점 R이라고 했었을 때 동경을 동경이 또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 P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Q는 이 친구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 다음에 단위원위의 좌표겠죠. 그 다음에 R은 근데 그냥 단위원이라고 잡을게요.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만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단위원에서 좌표는 동경과 단위원에서의 교점은 이렇게 되겠죠.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x 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y는 x 대칭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 점은 사인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또 점 Q를 또 원점 대칭했으면 이 점이 이렇게 되죠. 원점 대칭하면 XY 좌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친구 탄젠트 감마는 코사인 감마분의 사인 감마가 되는데 요거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제 마이너스 사인 알파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가 값이 같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구하시면 얘가 1사분면 좌표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에서 계산하시면 9분의 8 되니까
1,3면 좌편이 이 친구는 3분의 2 루트 3이 되겠고 2 루트 2가 되겠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 친구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이 녀석의 좌표는 3분의 2 루트 2가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9분의 8 더하기 8 되고 요거 9배 친 다음에 계산해주면 주어진 식이 8 더하기 72가 되어서 정답 80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좀 빨랐나? 괜찮아요? 됐죠? 50번. 여기서도 반지름, 수선, 중심 사이 거리, 보조선. 요게 보조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를 2a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되니까 3a가 전체 반지름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단원 C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에요. 그러면은 반원의 넓이는 S1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 친구도 2분의 1 R제곱 세타 180도 중심각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약분되면 3분의 4파이 되나? 얘는 약분하면 6 3분의 아니 9분의 8파이 되나? 그러면 9분의 12 빼기 9분의 4니까 4번이 정답인가요? 9분의 12 빼기 9분의 8, 9분의 4 맞죠? 4번이 정답. 됐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자,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절대부등식이 뭐죠? 아, 2A가 2대 1대 루트 3요. 2대 1대 루트 3. 특수각. 됐죠? 절대부등식이 뭐지? 절대부등식은 모든 x에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모든 x에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등부등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absolutely하게 만족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bsolutely하게 만족하는 부등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 절대부등식 종류는 절대 2차 부등식이 있고요. 교육과정 안에서 말씀드리면 절대 2차 부등식 두 번째가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소개되어 있는 코시-슈발츠 부등식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고등과정 안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여기 하나 더도 있구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걸 뭐 삼각부등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고요.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할게요. 수하할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부터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이고 수리 논술 할 때는 이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에서 가끔씩 나오는 다섯 번째가 젠센 부등식이랑 젠센 부등식. 여섯 번째가 제베어의 부등식. 요거는 조금 쉽고요. 요게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요거 두 개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꺼무위키 찾아보세요. 꺼무위키 나라 하시면 됩니다. 꺼무위키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꺼무위키 찾아보시고요. 특히 제배열의 부등식은 수열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재밌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메인 컨텐츠는 오늘을 할 컨텐츠는 산술기하입니다. 산술평균 그다음에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실 이제 산술평균 아리스메틱 민이라고 하는데 아리스메틱하게 평균을 구했다. 그러니까 그 계산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균을 계산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이거고요. 기하적인 평균이란 지오메트릭 민이에요. 그다음에 조합 평균은 하모닉 민이에요. 조합 평균은 이건데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조합 평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절대부등식이요. 요렇게 성립하고요. 요렇게 성립하고요. 이 친구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도형으로 살짝 보여드릴까요? 또 싫어하겠네. 도형으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형으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이거 쌍직각이죠? 쌍직각. 맨날 나오죠, 쌍직각? 진짜 이번 달에도 한 5번 나온 것 같아, 그치? 자, 여기 길이를, 이쪽 길이를 A라고 하고 이쪽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길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중점. 이 빨간색 길이 얼마 나옵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길이가 산술평균입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 길이가 어떻게 돼요? 쌍직각 공식에 의해서 루트 AB가 되죠. 여기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가 기하평균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 초록색 길이 AD라고 할까요? 요 AD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B분의 2AB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도 쌍직각이죠. 그래서 AH 여기 길이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 되거든요. 삼각형 AHM에서 AH 제곱이 AD 곱하기 AM 된다는 걸 이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선분의 길이가 이 빨간색 길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길이가 크고 그 다음에 녹색 길이가 그 다음이죠.
그리고 A랑 B랑 길이가 같을 때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길이가 같아집니다. 등호성립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증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도형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좀 보세요. 사다리 꼴이 있어요. 사다리 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다리 꼴이 이렇게 있을 때 복사를 좀 할까요? 이 중점을 딱 이어요. 여기 길이가 A입니다. 여기 길이가 B예요. 중점을 딱 이어요. 그럼 이 중점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왜냐하면 이 도형을 반대쪽에 딱 갖다 붙였을 때 돌려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봐. 그럼 이쪽 길이가 A고 이쪽 길이가 A죠? 그럼 이쪽 길이도 A 플러스 B, 이쪽 길이도 A 플러스 B, 이쪽 길이도 A 플러스 B인데 여기 길이 같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 됐죠? 이 친구가 산술평균이죠. 이 친구는 왜 기하평균이라고 이름 붙여졌냐면 닮은 관계일 때 평균이 기하평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두 도형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길이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도형을 어떻게 쪼개냐면 이 첫 번째 사각형에 두 번째 사각형이 닮음이 되도록, 자, 이 첫 번째 사각형이랑 두 번째 사각형이 닮음이 되도록 쪼개면은 A의 대응변은 X가 되겠고 X의 대응변은 B가 되잖아. 닮은 관계일 때 길이의 평균은 뭐가 된다? 조합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공식 외워라고 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공식을 좀 잘 모르는데 외우세요. 이거 등변 사다리 꼴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두 대각선을 탁 이어요. 이쪽 길이 쫙 긋습니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 변의 길이가 합분의 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증명은 닮음 이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닮음 비가 A 대 A 플러스 B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닮음이 A 대 B고요. 닮음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조합평균 나와서 이 빨간색 길이가 제일 크고 파란색 길이가 그 다음이고 이 초록색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리고 A랑 B랑 같은 직사각형이 됐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고. 약간 좀 이거는 중학교 공식 좀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보통 이제 산술기하를 많이 쓰고요. 이 친구. 요거를 많이 쓰고 2를 곱한 식을 많이 쓰죠. 보통 이제 산술기하라고 한다면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 아까 전에 언제 쓴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합도는 곱이 일정할 때. 두 번째, 분수식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수관계가 나올 때. 최대 최소 문제야. 좌우지간 최대 최소 문제에서 나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이때 사용을 하고요. 공식은 아까 봤죠? 양수 AB 때 산술기하를 쓰려면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산술기하 문제에서는 양수라는 힌트를 충분히 주고 있어요. 등호 성립. 수식으로 증명하자면 이거 수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 뺀 게 요거 미친놈처럼 요렇게 보면요. 요거 뺀 식을 미친놈처럼 요렇게 보면 완전 제곱식 돼요. 0 이상 됩니다.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죠. 요렇게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언제 쓴다고 했지? 합이 일정하면은 곱의 최대값을 가지고요. 곱이 일정하면 합이 최소값을 가집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시를 들면 4a 플러스 9b가 36이다. 자, 그랬을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양수 ab입니다. 자, 이 친구 합이 일정하죠? 곱의 최대값을 구하죠. 양수 조건 있죠? 그럼 산술기하 조건에서 위에 공식 쓰고 위에 공식에다가 a 자리에다가 4a, b 자리에다가 뭐야? 9b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4a 더하기 9b가 어떻게 되는가? 4a 더하기 9b는 2루트 36ab가 되면서 이 친구 4a하고 9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뭘로 계산돼? 36이고 이 친구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AB는 9 이하가 되니까 AB의 최대값은 9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질문하신 친구 언제 쓰는지는 이해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언제 쓰는지는 이해됐어요? 합도는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에서. 질문한 친구 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대답 안 할래? 근데 음, 예시가 4A하고 9B의 합이 일정하잖아. 36으로. 그러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4A 넣어주고 B 자리에다가 9B 집어넣어주면 A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산술기하 공식에다가 때려 넣은 건데. 하나만 더 해봐요. 음, AB, AB가, AB가 26이야. AB가 26이야. 아니다. AB가 10이야.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을 구해요. AB가 양수야. 교재에 있는 걸로 해줄까? 음, 어디 있어? 요거. 이거 역수 곱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 sin x a 자리에 넣은 거야. b 자리에다가 4 sin x분의 9를 넣은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해달라는 친구 이해됐죠? 언제 쓰는지는 이해돼요? 요 두 식의 곱이 일정하잖아. 곱이 상수를 일정하잖아. 최소값 물어봤잖아. 아, 산술기하를 무조건 쓰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A랑 B랑 같을 때가 이퀄이 된다고요. 이퀄. 합이랑 곱이 같아진다. 중요하죠. 얘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좀 간단한 문제로 한번 해볼까? 예시를 들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x는 양수야. 그러면 산술기하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루트 1을 최소값으로 가진다. 인정? 질문한 친구 여기까지는 인정? 그러면 얘가 언제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x가 언제일 때 최소가 되는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아, 그리고 사실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는 또 하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해됐어요? 등호 성립 조건 왜 따져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등호 성립 조건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숙제 하나 내줄까? 이거는 고민해 보세요. 물론 제 인강이 있어요. 제 인강에 수학하 인강 절대부동식 파트에 똑같은 예시를 든 건데요. 자, 해봐. 자, 이거 맞지? 이거 성립하지? 양수 ABC예요.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지? 맞아? 이거 셋 다 곱해요. 곱하면 8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어서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C하고 C 플러스 A는 8ABC를 최소값으로 가진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문제를 잘못 풀어볼게. 양수 XY야. 음, 2x 플러스 y분의 1은 2루트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y분의 2는 2루트 잘못 썼구나. 2y 플러스 x분의 1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y 플러스 x분의 2는 잠깐만. 맞네. y 플러스 2는 x분의 2y죠. 두 식을 곱해요. EX 플러스는
4루트 y분의 2x 곱하기 x분의 2y 되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x분의 2는 4루트 4를 최소값으로 가진다라고 하면 얘는 틀렸어요. 자, 왜 왼쪽은 맞고 왼쪽을 틀렸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오는 거예요. 왜 왼쪽 식은 맞고 오른쪽 식은 틀렸을까요? 를 맞추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인강이 있어요. 요 정답은. 선생님 인강에 정답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수학하에서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왼쪽은 곱해도 되고요. 왜 오른쪽은 곱하면 틀릴까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힌트는 이미 줬어요. 방금. 2분 전에 줬어요. 2분 전에 준 힌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은 맞고요. 오른쪽은 틀릴까요? 왼쪽은 곱해도 맞습니다. 오른쪽 곱하면 틀려요.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시고요. 궁금하지? 다음 시간에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